현지 시간 3월 21일, 미국 현지 시간 3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 52년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이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골란 공원이라는 땅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땅인데 원래 국제법상으로는 시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1967년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67년 3차 중동전쟁이라고도 하고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6일간의 전쟁에서 이 세 나라가 협공을 하는데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동원한 탱크, 전투기, 병력이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위였지만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이 세 나라의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리아 땅으로 되어 있던 골란 고원의 3분의 1을 점령하게 됩니다. 국제법상으로 자기 땅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67년에 땅을 점령한 후에 81년에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골란 공원 땅을 이스라엘과 병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유엔에서는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967년 6.1 전쟁 이후 5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트위터로 골란 고원은 영어 제목은 골란 하이츠입니다. 영어로의 지명은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해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올렸습니다. 유엔에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앞으로도 시끄러울 이슈입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런 트럼프의 행동을 3주밖에 남겨두지 않은 네타냐후 현 이스라엘 총리의 재선을 위해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가장 중동에서의 친미 국가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현재까지 친미 국가였는데 앞으로도 더 절대적으로 미국의 통제하에 이스라엘을 두기 위한 선점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거제도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 수반이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총리가 갖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4선의 총리입니다. 총리는 그냥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바로 당선되는 게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나오는 국회의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의 가장 다수당 대표가 당선되는 다수당들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을 임명된 총리가 42일 안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구할 때, 국회에서 통과될 때 최종적으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숫자는 120명입니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의 120명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당적은 17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17개의 정당으로 12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복잡한 나라입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뭐 여당 야당이란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왜냐하면 절대 다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연립정권입니다. 17개 정당이 120명이면 절대 다수당이 나올 수가 없죠. 네타냐후가 소속된 리쿠드 당은 120석 중에 30석, 다시 말하면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1 여당입니다. 그러나 30석만으로서는 국회에서 총리로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얻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20석 중에 61석을 얻어야 대통령이 설사 지명을 했다 손치더라도 국회에서 승인이 되는 겁니다. 네타냐후의 경우는 30석, 자기가 소속된 리쿠드 당 플러스 31석 이상을 다른 당과 연정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총리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2015년 총리직에 당선된 후에 실질적으로 네타냐후가 소속된 리쿠드 당과 다른 4개의 정당이 함께 연합함으로써 연정을 이룬 거죠. 66석을 확보해서 네타냐후는 4선의 4번째의 총리로 다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4개의 정당 중에, 다른 4개의 정당 중에 최근에 작년 11월 달에 베이테누당이라는 의석 5개를 가진, 그리고 현 이스라엘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한 리브만 국방부 장관이 당수로 있는 이 당이 리쿠드 당과 연정관계이죠. 이 당의 당수 국방부 장관 리브만 국방부 장관이 네타냐후의 하마스와 맺은 휴전협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 연정에서 탈퇴선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당은 리쿠드 당 플러스 다른 3개의 당, 다시 말하면 총 4개의 당이 합쳐서 61명이 지지를 합니다. 61명이라는 건 120명 중에 과반수를 겨우 넘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원래 총선은 2019년 11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이 총선입니다. 근데 이것이 4월로 갑자기 땡겨진 것은 61석이라는 이 석 자체가 이스라엘을 집권 여당으로서 끌고 가기에도, 그리고 현재의 총리 자리에도 위협을 줄 수 있고, 61석이 아니라 그 연정을 했던 당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총리직 자리가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덧붙여 네타냐후가 최근에 자기 아내가 한 뭐 거의 이 공식적인 돈을, 국회의 돈을 1억 가까이 썼다. 뭐 좋은 음식을 먹는 데 썼다. 그리고 아들은 또 이 소위 말하는 나치 춤추는 바에 경호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술 시컷 먹고 아버지 욕하는 짓을 했다. 그리고 네타냐후 자신도 이렇게 몇 번의 4선이나 당선되다가 보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통신사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를 홍보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도록 했다. 이런 혐의에 의해서 사기, 횡령, 이런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황으로 볼 때 선거를 당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4월달 11월 정상적인 선거 기간이 아닌 4월로
4월 9일로 선거가 땡겨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총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골란고원의 소위 말하는 이 주권,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해주자라는 할 때가 됐다라는 게 마치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와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트럼프 용어대로 쓰면 아주 사이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타냐후와 선거에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간츠라는 전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 네타냐후의 경쟁자로 이번 선거에 대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 육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본인 자신이 어떤 정당을 갖고 있고 그게 당의 정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당 대표로서 자기 정당 내에 국회의원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당을 회복당이란 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자기 혼자서 당을 만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밑에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당은 만들었지만 영향력이 없는데 이 간츠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티드 당이 11개 석을 가진 아티드 당이 간츠와 손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간츠가 원래 만든 자기 당 이름을 회복당이라 했지만 아티드 당과 손을 잡고 난 뒤에 당 이름을 청백당으로 바꿨습니다. 청, 블루, 백, 화이트, 블루 앤 화이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청색과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최우선시하고 이스라엘을 통합한다는 의미의 뜻으로 청백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타냐후와 지금 네타냐후에 도전하는 전 육군 참모총장 간츠는 사실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둘이가 굉장히 닮았습니다. 둘 다가 굉장히 강력한 안보 정책을 옹호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골란 고원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타냐후와 간츠 후보의 차이는, 네타냐후는 그 뒤에 배경 세력이 누구냐면 정통 유태인이에요. 정통 유태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이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유태교를 신봉하는 정통 유태인이니까, 정통 유태인들은 메시아닉 크리스찬, 우리 한국에서 믿는 이런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굉장히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탄압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메시아닉 크리스찬을 이스라엘에서 발을 붙이고 정상적인 그리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추방하기까지 하고 시민권을 안 주는 이런 행동까지도 네타냐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간츠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너무 종교에 매달리지 말자.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너무 유태인의 그 원칙에 답습한,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뭐 슈퍼마켓도 문을 안 열고 대중교통도 안 다니는 이런 것도 좀 없애고, 이때까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영역도 여자 남자가 갈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영역도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고, 그리고 일반 크리스찬들이나 뭐 심지어 유대인들도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진보적인 동성애도 인정하고, 이런 식의 법 내지는 제안을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본인이 간츠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내고 좀 더 국제화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지금의 네타냐후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이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3주일 선거를 남겨두고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옛날과 달리 안보에 대한 이 관심도는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관심도라기보다는 안보가 정책을 선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데서는 밀리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이스라엘도 역시 민생 문제, 경제 문제가 국민의 47%가 이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네타냐후가 들어오고 난 뒤에 빈부격차가 사실은 훨씬 더 커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에 반해서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21%, 우선순위 1위에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패 척결 17%, 부패 척결 같은 건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뭐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 혹은 횡령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역시 안보보다는 덜 중요한 17%, 안보 문제를 21%로 보는 데 반해서 민주주의와 부패 척결을 17%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상 안 싸웠으면 좋겠다, 주변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외교라든가 이 제발 중동에 평화 협상이 왔으면, 평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이 국민의 수가 11%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게 유태교냐 크리스찬을 믿느냐, 이 네타냐후 정권에서의 가장 좀 취약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불교 신자도 유태인이고 무교 신자도 유태인이고 심지어 샤머니스트도 유태인이지만 크리스찬은 유태인이 아니다. 이래서 유태인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박해 수준에 이르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크리스찬들은 네타냐후의 재선이 아니라 5선을 원치를 않겠죠. 트럼프도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네타냐후의 5선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뭘 얘기하느냐.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5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더구나 트럼프는 중동 평화 협상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 후에 발표하겠다. 선거 후에 중동 평화 협상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네타냐후가 되느냐, 간츠가 되느냐,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간츠나 네타냐후 후보가 두 후보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제가 볼 때 트럼프는 21일 자기 자신이 트위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주는 식으로 중동 평화협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간츠가 될 경우, 네타냐후가 될 경우 크리스찬이 이스라엘에서 발을 내릴 수 있는 그 여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폼페오가 지난 1월에 시도를 했지만 못 간, 날씨 때문에, 악천후 때문에 못 간, 함께 가지 못한, 네타냐후하고 함께 가지 못한 통곡의 벽을 이번에 네타냐후와 함께 통곡의 벽을 폼페오 장관이 함께 찾아갔습니다. 이 통곡의 벽에 이게 있는 위치는 이스라엘이 현재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영역인데, 여기에 폼페오가
네타냐후 총리하고 같이 가준다는 것은 그 영역까지도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이스라엘의 주권 영역이라고 미국이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행위니까 유엔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국가마다 여기에 다른 반응을 드러낼 거로 보입니다.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거고, 혹은 미국이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국가, 미국, 더 나아가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런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행동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의견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는 이 시점에서 딱히 네타냐후 총리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되면 5선이 되니까 국민들 어느 나라든지 4선 5선 되면 지겨워지는 거예요. 좀 바꿔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닉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이 정통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정통 유태인 편을 드는 그런 표를 뒤에서 많이 얻고 있는 네타냐후로서는 정통 크리스찬들을 이때까지 핍박해온 이런 정책을 보면 트럼프의 크리스찬이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뛰들어서 선거를 3주를 놔두고 현 네타냐후 총리가 끌고 가고 있는 이 선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미국의 계산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타냐후 지지가 아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을 미국의 관할하에 두고 싶어한다. 왜? 최근 트럼프의 전략을 보면 중동에서 미국은 자꾸 발을 빼고 싶습니다. 사실 골치 아프죠. 피 흘리고 돈 쓰고. 그러나 평화는 정착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때는 이때다 하고 들어와서 중동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동을 자기들의 이 소위 말하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자리매김을 시키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군을 파견해놓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여기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 중동에서는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질서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누굴 앞에 세워서? 이란을 앞에 세워서. 이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네타냐후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시리아에 있는 많은 이란 기지를 네타냐후는 실제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번 총선 기회를 통해서 여론을 휘섞어 놓고 여론을 아주 복잡하게 해서 네타냐후의 다시 5선 당선을 방해하는 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니라도 17개 정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군소 정당이 난립하는 이 상황에서 자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단합보다는 분열이 더 심하니까 이란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틈새를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쐐기를 받고 싶은 게 미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때까지 사우디를 통해서 사우디를 종주국으로 해서 중동의 사우디를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에 하나로 해서 사우디가 중동의 종주국이 되도록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 사우디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중국과도 좀
뒷거래를 하고 러시아하고도 아주 가깝게 손을 잡고 심지어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서 오펙의 주도 종주국으로서 미국의 에너지 질서의 종주국으로 대두하는 데 대해서 이 도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각으로는 사우디를 믿을 만한 영원한 종주국으로, 중동의 종주국으로, 그리고 종주국으로서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믿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동맹국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사우디보다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면에서 땅 크기나 밀리던 이스라엘에 있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거의 맞먹는 유전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량 2,5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사우디가 2,6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을 갖고 있는 석유 최강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기저기에서 골란고원도 그 중에 한 영역이에요. 삼손, 골란고원 고원 몇 군데서 어마어마한 유전을 이스라엘이 발견하고 미국의 주요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이 채굴 작업을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제적인 강국이 될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만 잡으면 사우디가 왔다 갔다 림보를 추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서 동시에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림보 춤을 추는데 거기에 분위기 맞춰주려고 미국이 눈치를 안 받아준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잡으면 이란도 또 다른 중동에서 종주국이 되겠다고 계속 미국에 대들고 러시아의 등을 업고 러시아의 배경을 업고 중국의 배경을 업고 미국에게 맞서는 이란을 미국은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서 중동의 종주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병사를 넣어놓고 미국 국민의 세금을 쓰지 않더라도 중동을 미국의 맵에 따른 통제 내지는 동맹국으로 끌어갈 수 있다. 이 계산이 섰기 때문에 트럼프는 유엔에서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거도 먹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잡는 게 훨씬 더 플러스다 라고 생각해서 발빠른 선점 전략을, 그것도 선거의 가능성이, 승산의 가능성이 2분의 1 이상 있는, 뭐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간츠가 조금 네타냐후보다 조금 더 이기고 있다고 하지만 간츠가 되든 네타냐후가 되든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미국으로 볼 때.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120석 중에 61석을 얻어야 되는데 누구가 되든 간에 61석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간츠가 다른 당과 연정을 하거나 혹은 네타냐후가 이겨가 다른 당과 연정을 한다 손치더라도 두 후보가 갖는 안보 정책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지 않는 배팅이다, 잃을 게 없는 배팅이다 생각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골란 고원에 대한 57년 만에 52년 만에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하라고 트럼프가 트위터로 선점 전략을 한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의 총선. 그러나 트럼프의 머리 역시 천재적입니다. 언제 그 트위터 하나를 날려서
이스라엘을 선점적으로 이란과 맞싸우는 중동의 최강국으로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미국의 대리자로서 쓸 수 있는 시점인가 맨눈으로 간파하고 지금 그 트위터를 날린 겁니다. 딱히 네타냐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